끔찍했던 중국인들과의 경험 이후 한국 비행기에 탔더니 아무리 먼 나라라도 비행기를 타면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해외여행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승무원이나 정비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중국에서 승무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한 중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인 승객들의 행동 때문에 중국인들과 함께 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중국인 승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승무원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저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거든요. 타국이지만 일이 매우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중국에서의 승무원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저는 10년 전에 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에 다녔었죠. 어렸을 때 가족과 가는 여행에서 만났던 승무원이 정말 멋지고 친절했거든요. 그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시즌이라서 예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하는 수 없이 갈 때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던 저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제가 갖고 있던 승무원의 환상을 와장창 깨주는 기내의 현실이었어요. 우선 중국 비행기에서 놀란 것은 비행기 안이 매우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륙하고 고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후에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안전을 위해 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온 뒤에도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몇 명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며 그들을 말리느라 바빴죠.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승무원이 좀 더 우아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당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는 게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안타깝지만 승무원들의 고난은 비행기 착륙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한 후 저와 친구는 자리가 뒤쪽이어서 마지막으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통로를 지나가면서 기내의 풍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차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좌석 모든 곳에는 승객들이 먹고 버린 음식에 잔해물과 먹다 흘린 듯한 주스의 흔적이 있었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내를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얼마나 쓰레기가 눈에 띄게 많았는지 승무원들이 미리 큰 쓰레기를 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중국 비행기를 타고 난 뒤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과 현실의 승무원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계속 승무원을 향한 꿈을 쫓아도 좋은 걸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 뒤에 한국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분명 나쁘지 않은 여행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저는 여행을 하는 내내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행을 즐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어찌저찌 여행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중국 비행기가 아닌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일부러 한국을 골랐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비행기 덕분에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으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몰랐던 당시에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죠. 이미 승무원에 대한 환상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몇 분 만에 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비행기 기내는 중국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승객들이 아주 조용했었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에 대기할 때나 비행기에 탄 후에도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러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지만 여행 시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여행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가족 동반이나 친구들끼리 탑승한 것이라서 모두 가깝게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 큰 소리로 잡담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웠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변에 들리지 않도록 속삭이더라고요. 중국과 상반되는 태도였죠. 그리고 중국인들과 탔던 비행기와는 다르게 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음이 나올 때까지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이게 당연한 자세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참 태도가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좌석 벨트를 풀어도 좋다는 말이 나왔을 때에도 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내 분위기가 차분했죠. 너무 좋았어요. 내내 그런 분위기가 믿기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안쪽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복도 쪽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오므려주고 짐을 채워주는 등 다른 승객을 배려해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안쪽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째려보거나 대놓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로 눈치가 보이죠.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안전을 위해 최대한 착석해 있으려고 유의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보니 이 한국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성가신 행동에 대응할 필요가 없이 본래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승객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들의 여행을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카탈로그를 전달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꿈꾸던 승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의 미래였죠. 그 광경을 보고 나니 제 가슴 속에는 다시 알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할머니가 선반에 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승무원이 도와주기 위해 할머니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의외로 그 무게가 상당했는지 승무원조차 버거워하더라고요. 그 순간 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함께 있던 승무원이 아닌 바로 한국인 남성 승객이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짐을 모두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이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객을 돕는 것이 승무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승무원만 승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승객들이 오히려 승무원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승무원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되려 그 승객은 승무원에게 거꾸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기내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의미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꾸벅 숙이고서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니 대부분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떠나기 전에 남은 승무원들에게 간단한 목례를 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낯설었지만 그들을 따라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내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요. 중국에서는 한 번도 승무원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말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승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요. 타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다시 승무원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겪은 멋진 경험이 한국인이라서 좀 안타까웠다고나 할까요? 왜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싶었어요. 또 왜 하필 제 첫 여행 때 이상한 중국인들을 만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나쁜 기억이 심어지고 오해하게 되었을까 속상하기도 했죠. 전 그저 첫 여행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얼마 안 걸렸지만 말이에요. 아마 그로부터 약 1년쯤 흘렀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정식 승무원이 되고 국내선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런 일상들만 기대했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갈 때 탔던 중국 비행기에서의 경험처럼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그날도 기내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날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하루는 선배 승무원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소란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선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일상이야. 내가 먼저 적응하려고 노력해봐. 원래 비행기 안은 항상 이런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전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돌아오던 비행기가 그저 기적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승무원 생활은 계속되었고 한 달 후쯤 이것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배 승무원이 한 명의 고객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선배가 어떤 식으로 승객들에게 대응하는지 복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 고객이 갑자기 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선배 승무원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동기 승무원이 나서주어서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착륙한 다음 경찰서로 인계됐죠. 일이 일단락된 후 전 선배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냉정한 선배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기내에서 이런 일은 원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중국의 항공사를 선택했으면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만 한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런 게 싫다면 다른 항공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어떻게 이런 개념 없는 일들이 여기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게 일상이라면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은 정말 꿈이었을까요? 저는 선배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선배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중국이라는 점을 잊지 마.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매너가 좋은 편이기는 해. 저는 그때 한국에서 돌아올 때 탔던 비행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단순히 기적이거나 그날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도저히 중국에서 승무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곳은 하루가 매일 지옥이었거든요. 끝없이 승객들과의 싸움이었고 그곳이 학교도 아닌데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런 일상에 지친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던 승무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승객들의 매너가 좋은 한국 항공사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긴 했지만 그렇다고 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매번 여행할 때마다 만나는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중국에서의 기내 문화는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중국이 한국을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